2026학년도 수리논술 전형 45개 대학 수리논술 전형에 대한 안내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수리논술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45개 대학을 정리를 한 표입니다. 그래서 수리논술 전형의 합격의 가장 큰 변수 2개를 기준으로 만든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수능 최저입니다. 가로줄 기준 첫 번째 가로줄은 2합 4 이상의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2합 4 이상이기 때문에 종 의예과, 한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가로줄은 2합 5 이하의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2합 5이거나 2합 6, 2합 7 이런 대학들을 정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3합 8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로줄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로줄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는 사실 우리 수리논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사실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맞추고 어느 정도 수리논술을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희대 같은 경우 2합 5 대학인데 수능 최저를 맞추는 비율은 실제로 30%에서 40%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굉장히 강한 변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수능 최저를 반드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로줄 기준을 보겠습니다. 세로줄을 보시면은 첫 번째 세로줄은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이 포함되는, 수리논술만 보는 게 아니라 과학논술도 보셔야 되는 대학들을 첫 번째 세로줄에 놓았는데, 올해는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희대,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만 과학논술이 포함되고 아주대, 의대, 그리고 경북대 과학논술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로줄은 수리논술만 보는 대학들입니다. 수리논술만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리논술만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로줄은 국어 또는 인문논술이 들어가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양대 일반 자연계는 여기 보시면은 수리논술만 나오는데, 한양대 상경계열이라고 해서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학과들은 수리논술에다가 인문논술이 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인문논술은 따로 준비를 또 하셔야 합니다. 원고지에다가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따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도 배우셔야 돼서 따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건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KU 자유전공학부만 인문논술이 포함되고 범위도 수원수투까지만 나왔었는데, 올해는 일부 인문계열도 추가돼서 수리논술과 인문논술을 같이 보는 학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세종대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도 인문논술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논술과 인문논술을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종대 일반 자연계 그리고 건대 일반 자연계는 수리논술만 나오지만, 지금 표기한 KU 자유전공학부, 일부 인문계열, 그리고 세종대 자유전공학부 여기들은 인문논술이 추가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천대, 국민대,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 을지대, 수원대, 강남대, 신한대, 한신대 여기는 수학 플러스 국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약수령대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여기는 이제 국어가 출제가 다 되지만 인문논술 형식은 아니고 보통은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쓰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국민대 같은 경우는 약간 인문논술 틱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문계열에서는, 국민대 인문계열에서는 서술형의 문제 스타일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자연계에서는 국어 문제가 많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예시 문제를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만든 표이므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올해 수리논술 전형 대학별 출제범입니다. 첫 번째 대학들은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통, 기하가 나오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연대, 고대, 한양대, 광대, 중앙대, 이대, 경희대, 시립대, 건대, 동국대, 홍대, 한국대 의예과, 치의과, 연대미래의예과, 고대세종, 약학과. 자, 여기 대학들은 미적뿐만 아니라 통, 기하가 모두 다 출제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학은 기하만 빠지는 대학들입니다. 광운대, 카톨릭대, 의예과, 약학과는 기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통만 빠지는 대학들, 부산대 의예과, 한의학, 약학부인데 여기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전 학년을 다니셔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까지만 나오는 대학, 네 번째 아주대, 숙명여대, 한국항공대공학, 인하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단국대, 성실대, 국민대, 부산대, 경북대, 성신여대, 가천대 의예과, 카톨릭대, 동국덕여대, 덕성여대 약학과, 연대미래, 고대세종. 여기는 미적까지만 나옵니다. 다섯 번째 수학2를 빼고 미적이 나오는 수학, 수학원, 미적분 이렇게 나오는 대학은 유일하게 세종대 자유전공학부만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아까 체크한 대로 이 경우는 인문논술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인문논술 포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원, 수학2까지만 나오는 대학들은 성균관대, 건대, KU 자유전공학부 일부 인문계열, 건대 KU 자유전공학부와 일부 인문계열도 인문논술이 추가됩니다. 한국항공대 2학계열, 그리고 가천대, 상명대, 덕성여대, 서경대, 경기대, 한국외대, 수원대,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대, 을지대,
연세대, 삼육대, 서울여대, 강남대, 홍대, 세종, 신한대, 한신대 이 대학들은 수학원, 수학2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원, 수학2는 세종대 자유전공학부를 제외한 모든 대학 공통범위라고 보셔야 되는데, 왜냐면 수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기 때문에 누적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적범위이기 때문에 수학이 특별하게 그 대학에 언급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수학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보시면은 순열과 조합 이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 경우의 수 파트 이 문제는 확통이 출제 범위에 없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작년에 숭실대 같은 경우가 보시면 확통이 출제 범위 없잖아, 그지?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경우의 수 파트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지금 이 대학별 출제 범위는 5월 31일자 최초 수시 모집 요강 기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공지하겠지만 거의 확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각 대학별로 올해 수리논술 전형에 대한 간단한 특징들을 각 대학별로 정리한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연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올해 수리논술로 지원할 수 있는 학과 전체 모집 인원이 234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리논술을 준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학과 전체 모집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학별로 전형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대 같은 경우는 논술 우수 수리형 뭐 이런 식으로 대학별로 전형명이 약간씩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연대 같은 경우는 수리논술 100%입니다. 그래서 과학논술 없고 내신 안 들어가고 비교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결이나 봉사활동 전혀 논술 전형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연대는 수능체제 없습니다. 그리고 연대 시험 시간 수리논술 논술 시험 시간은 90분으로 공지가 된 상태고, 수리논술 100% 출제 범위를 확인해 보면 수학원 2, 미적분 확통, 실용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 과제탐구 이렇게 공지가 됐는데, 사실은 이 실용수학이나 경제수학, 수학 과제탐구를 또 따로 하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미적분, 확통, 기하 이렇게 수학원, 수학2를 포함해서 출제 범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 일정은 작년에 비해서 다시 조금 앞당겨졌는데, 사실은 연대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10월 12일 날 시험을 봤었고, 작년에 10월 12일 날 본 게 약간 뒤로 미루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연대는 9월 마지막 주에 성신여대와 함께 시험을 봤었던 대학인데, 작년에 일정이 조금 미루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 12일 날 이제 오후에 시험을 봤었는데, 올해는 오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래 이제 오전에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체크사항에는 출제 범위를 다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대학들은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과탐 2개를 봐야만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사탐도 가능한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대학들은 작년에도 사탐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 고대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과탐 2개를 반드시 응시해야만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 사탐 2개를 봐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물론 사탐 하나, 과탐 하나도 당연히 됩니다. 다음에 성균관대에는 올해 조금 특이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일부 인문계열을 수리논술로 지원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학부, 글로벌 경제학부 이런 학과들과 경영학부 이런 학과들이 수리논술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사실 한양 인터칼리지학부라는 한 개의 학과만 수능 최저 3합7로 작년에 있었고, 다른 학과들은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올해는 전 학과 수능 최저가 3합7로 신설됐다. 이것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양대 의예과 올해 신설됐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내신이 10%, 비교과 10%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사실은 내신이 10%만 들어가고 또 변별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8등급까지도 크게 감점이 아니어서 내신 반영이 크게 의미는 없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내신 반영을 폐지했고, 또 비교과, 출결, 봉사도 모두 다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반영되지 않고 논술 100%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는 올해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화여대는 올해 의예과를 신설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는 올해 내신 반영 비율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30%에서 20%로 내신 반영 비율이 축소됐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건대 같은 경우도 아까 앞에서 살짝 이야기했지만 KU 자유전공학부 일부 인문계열은 수학원 2 출제고, 그리고 수리논술에다가 인문논술이 추가된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홍대도 작년에 과탐 2개 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과탐 2개를 선택해야만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사탐도 가능한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사탐 2개를 응시하셔도 되고 사탐 하나, 과탐 하나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대학들은 사탐 2개 또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고대와 그리고 지금 홍대 여기 두 개 대학이 작년에 과탐 지정이었거든. 두 개 과목을 모두 다 과탐 응시를 했었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탐도 응시 가능한 것으로 변경됐다. 그래서 사탐 두 개도 되고 사탐 하나, 과탐 하나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탐구를 반영할 때 과탐으로 반영을 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국대는 수능 최저가 일반 자연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국영수 탐 중에 두 개 합 5거든. 그래서 작년에 동국대 입학처에 확인한 결과 국영수에서 2합 5를 맞추셔도 되기 때문에 탐구를 반드시 과탐을 응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탐 두 개를 응시하셔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국영수에서 2합 5를 맞추셔야 하고, 또 하나는 등급 합 산정 시 수학 또는 과학 탐구 한 개 이상 포함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국영수로 맞추실 때는 수학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탐 두 개를 보셔도 동국대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국항공대의 경우에는 공과대학, AI융합대학, 스마트드론, AI 자율주행, 자율전공학부, 공학적성 이 학과들은 수학, 수학원, 투, 미적분이 출제가 되고, 항공경영대학 이학적성, 항공운항학과, 바이오전공학부 이학적성 이 대학들은 수학, 수학원, 수학2 그래서 미적분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하대의 경우에는 의예과만 탐구 반영 시 과탐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학과들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종대학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일반 자연계는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자유전공학부만 수학, 수학원, 미적분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에는 인문 논술이 추가된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자연계는 수리 논술만 출제됩니다. 단국대는 올해 의예과와 치예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예과, 치예과는 탐구 반영 시 탐 반영입니다. 단국대, 의대, 치대도 입학처에 확인한 결과 과학 탐구가 필수 응시는 아닙니다. 국영수에서 3합 5를 맞추실 수 있기 때문에 국영수에서 3합 5를 맞추면 사탐을 보아도 괜찮다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국민대의 올해 신설 대학입니다. 출제 범위는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분입니다. 광운대의 경우에도 내신 반영 비율이 작년 30%에서 20%로 축소됐습니다. 성신여대의 경우 작년에 내신이 9%, 비교과 출결이 1% 들어갔는데 올해는 내신 반영을 폐지해서 논술 100%입니다. 가천대도 의예과와 클라우드 공학과는 탐구 반영 시 과탐 반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입학처에 확인한 결과 클라우드 공학과도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 두 개 합 4기 때문에 사탐을 두 개 보아도 가능합니다. 부산대에는 탐구 반영 시 과탐 지정인 학과들이 있습니다. 의대, 약대 일부 자연계는 사탐 가능합니다. 탐구 반영 시 과탐 지정인 학과들은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경북대도 약학과를 올해 신설했습니다. 모바일 공학 전공의 경우에는 과탐 지정입니다. 모바일 공학 전공의 경우에는 수학, 과탐 두 개 합 3 이내이기 때문에 과탐 필수 응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톨릭대의 경우에도 의예과와 약학과는 탐구 반영 시 과탐 지정입니다. 덕성여대에 올해 약학과를 신설했습니다. 덕성여대 약학과도 탐구 반영 시 과탐 반영인데 입학처에 역시 확인한 결과 국어, 수학, 영어에서 3개 합 5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수원대의 경우에도 작년 내신 40%가 반영됐었는데 올해 20%로 축소됐습니다. 서울여대의 경우에는 작년까지 과학논술만 출제되던 대학이었는데 올해는 수리논술만 출제하는 것으로 변경돼서 시험 범위는 수학, 수학원, 수학2이고 수능 최저는 올해 폐지됐습니다. 연대미래의 경우에도 의예과는 수학을 미적분 또는 기하를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하고, 의예과는 작년까지 과학논술이 출제됐는데 올해는 과학논술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논술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탐구 반영 시 과탐 반영입니다. 연대미래의예과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과학 두 개 해서 총 4개 중에 3개가 1등급이어야 하기 때문에 과탐을 하나는 적어도 보셔야 합니다. 고대 세종의 경우에는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 중 택일, 일부 학과 역시 제외하고 탐구 반영 시 과탐 반영입니다. 일부 학과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강남대에 올해 신설됐습니다. 을지대학교, 을지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내신이 30% 들어갔는데 올해 20% 반영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 내 사회기업 및 배려 대상자 전형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을 체크해 보시면은 다자녀 전형에서 형제가 3명 이상이다 이런 분도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도 물론 지원할 수 있는데 을지대 같은 경우는 논술 우수자 전형 그리고 논술 사회기업 및 배려 대상자 전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홍대 세종의 경우에도 작년에는 과탐 지정이었는데 올해 사탐도 가능한 것으로
365대로 변경됐고, 36대의 경우에는 올해 내신 반영이 폐지됐습니다. 신한대는 올해 수능 최저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한신대는 올해 내신 반영 비율이 40%에서 20%로 축소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를 따로 정리를 했는데, 이 학과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뒷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의예과는 올해 논술 전형으로 총 13개 대학이 모집을 하는데, 부산대 같은 경우는 논술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치의예과는 올해 논술 전형으로 총 4개 대학이 모집을 하고, 한의예과 역시 2개 대학인데 부산대 같은 경우는 논술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수의예과, 건대, 경북대 수의예과, 약학과도 올해 총 13개 대학이 논술 전형으로 모집을 합니다. 부산대는 역시 논술 지역인재 전형이고, 고대 세종은 일반 학생 지원하는 모집인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하는 모집인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논술을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리논술 전형 전체 개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수리논술 전형 학과별 모집 인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별로 수리논술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 모집 인원이 몇 명인지를 모두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대 화공생명공학부를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14명을 모집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것은 성균관대 같은 경우 사회과학 계열, 경영학과, 글로벌 리더학부, 글로벌 경제학과, 글로벌 경영학과 이렇게 5개 학과들은 문과였는데 우리 수리논술만 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참고로 역으로 인문논술을 봐서 공대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성대는 올해 모집인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한양대의 경우 일반 자연계열들은 수리논술만 봐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정보시스템학과 상경, 정책학과 인문, 경제금융학부 상경, 경영학부 상경, 파이낸스 경영학과 상경, 그리고 한양 인터컬리지학부 인문, 이과들은 인문논술이 추가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리논술과 인문논술을 같이 봐야 한다. 참고로 이 한양 인터컬리지학부 자연은 수리논술만 봐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인문은 인문논술이 추가된다. 수리논술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건국대학교도 체크를 해보면은 건대 일반 자연계는 수리논술만 보시면 되는데,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국제무역학과, 통계학과, 사회과학대학 융합전공학부, 경영학과, 기술경영학과, 부동산학과, KU 자유전공학부 과들은 인문논술이 추가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인문논술 추가입니다. 시험 범위도 수원수투입니다. 여기는 세종대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에도 체크한 대로 인문논술이 추가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고, 나머지 학과들은 수리논술만 보시면 됩니다. 경북대는 많은 과들이 수리논술로 모집을 하는데, 경북대는 참고로 인문계열, 전체 인문계열이 수리논술로 지원할 수 있게끔 전체 인문계열이 수리논술 선택이 가능하게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수리논술 선택 가능. 그래서 여기 표기되어 있는 학과들은 자연계열 학과들인데, 이 자연계열 학과들 말고 인문계열들도 수리논술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논술 전형 학과별 모집 인원은 이렇게 체크를 해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리논술 전형 대학 세부 일정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정리한 표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한눈으로 파악을 하려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일정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 우리 수리논술 첫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연대, 시립대, 성신여대가 같은 날 시험을 보는 것으로 공지됐습니다. 참고로 원래 연대는 재작년까지는 9월 말에 성신여대와 시험을 같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본래 일정으로 돌아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만 잠깐 뒤로 밀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시립대가 사실 10월 첫째 주에 홍대와 함께 시험을 봤었는데, 올해 홍대는 2주 뒤로 밀린 거고 서울시립대는 한 주 앞으로 당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립대는 보통 오전 10시에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연대하고 시간이 겹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2개 대학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셔야 할 겁니다. 보통 연대하고 시립대는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2개 대학을 같이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올해는 2개 대학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긴 할 겁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약간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과탐 2개 지정이었기 때문에 재작년보다 경쟁률이 약간 낮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파탐 2개도 가능한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전 경쟁률만큼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높아질 것이고, 또 하나는 보통 서울시립대랑 홍대가 10월 첫째 주에 같이 봤었기 때문에 홍대하고 시립대 시간도 오전으로 같아서 2개 대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봐야 했었었는데, 홍대는 지금 10월 18일로 일정이 시립대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10월 18일이라는 이 날짜가 수능이 한 달이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은 시험의 타이밍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올라가도 아주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작년까지 당국 때는 수능 후에 보는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끝나고 나서 3일 정도 있다가 바로 시험을 봤었는데 올해는 수능 전 대학으로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다만 역시 일정 자체가 10월 19일이어서 수능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아주 크게 올라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작년의 일정과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끝나고 바로 보는 대학들, 수능 끝나고 일주일 정도 뒤에 보는 대학들, 이런 일정들은 큰 변동은 없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30일이 우리 수리논술 전체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인하대는 항상 수리논술 마지막 대학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도 역시 마지막 대학입니다. 아주대는 약대만 11월 30일 날 보고 11월 29일 날 일반 자연계들은 시험을 봅니다. 올해는 인하대가 11월 30일 날 보면서 국민대 신설되면서 같은 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국민대는 아직 시간이 공지가 되진 않았지만 인하대와 일부 학과들이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리논술 전형, 대학별, 학과별 전형일 및 시간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수리논술 지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